아니 근데 저는 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화합을 지향하지만 화합이 안 되는 국민의힘 상황을 네. 가장 걱정하는 게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야. 오늘 제목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뭉쳐야 산다. 한홍도 힘 보태. 한덕수 깜짝 지원 가능성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동훈이 돕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돕고 있습니까? 한덕수가 도와줄까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니까 이럽니까 그러라는 지금.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또 힘을 보탠다고 뭐 큰 도움이 될까? 마지못해 하는 거는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안 하니 못하다. 다 드러나요. 그게 티가 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것밖에 더 하겠어. 사랑이야.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집중 요새. 좋네 호남 사람으로서. 좋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선배 들으시기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 김문수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신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후보 자체는 신나하겠죠. 아. 왜냐면은 어쨌든 가면은 진짜 환호하잖아, 막. 진짜 와 되실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고 가면 의전도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의전 받고 있잖아요. 네. 경호원들 딱 있고 본인은 이제 신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될 수 있나? 아 혹시나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나? 난가? 봐봐요. 설마? 분명히 또 어제 오늘 나온 몇몇 여론조사 보면은 갑자기 서울에서 뭐 논다는 얘기 막 이런 거 갑자기 있잖아. 예. 들었잖아요. 그럼 문제 그거 그럴듯하게 보고서 써요. 지금 지난번 TV 토론 이후로 아 캠프에서 급격한 네. 이제 상승세 벌어지고 있다. 이거 급격한 보고서 그럴듯하게 만들어가. 그러면 이제 야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또 보고 하고 단일화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겠지. 네. 아휴, 그렇게 옆에 아부꾼 아첩꾼들도 있는 거고 아.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엔돌핀이 솟아요. 아니 비슷한 선거를 보통 얘기할 때 2007년 선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도 이제 대선 때 옆에서 지켜보셨죠? 뭘 지켜봐요. 놀았지.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아니 근데 그때 그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선거를 치르는 마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치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때 이미 민주당 그 선대위는 거의 진다는 생각 다 하고 있었고 패배 의식이. 그 최근에 그 유시민 장관이 김부겸 장관한테 네. 총리한테 책 좀 읽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시고 다닐 때. 아니 근데 그때도 간신들이 네. 여론조사 발표한 데는 깜깜이 기간에는 지금 골든크로스 됐다고. 내부 BBK 여론조사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졌다. 어?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보고서를 쓰는 주체는 캠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쓰는 겁니까? 뭐 비서실장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지 뭐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 실장 김재원.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정말로 오늘 이제 이런다고 봐봐. 네. 지금 말이야 지금 후보가 열심히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밤도 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치면서. 하는데 네. 후보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좀 정상적인 보고는 빼고 조금 좀 좋은 보고서만 업되는 거로 이렇게 갖고 해가지고. 와봐. 야 경향권 빼고 경향권 빼고.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요. 어제 오늘 두 군데나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그런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후보 힘들거든. 뽕한 대 줘야 돼. 뽕한 대 줘야 돼. 아 그쪽이 언어구나. 아니 근데 정말로 이번 선거 13일 남았는데 아까 윤석열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도 있었지만은 또 김건희 변수가 굉장히 돌출돼 있는 게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한테 야. 전달한 샤넬백이 봤더니 김건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대통령실에서 몸담았던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백을 갖다가 두 번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문 용어가 있던데 선물 받아가 명품 바꿔치기 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가리인가 무슨 가리예요? 네. 무슨 가리라고 하던데. 네. 들어도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본인이 뭐 주로 갔을 때 막 슈퍼 위에 막 선물 꾸러미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네. 거의 한 시간 정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겠냐고. 정말 쌓였을 거야. 백화점 수준이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샤넬백 가져오니까 에르메스가 아니었네. 그럼 넣었어? 샤넬도 좋은데요. 아이 나는 자기 알잖아. 충성을 다하겠어. 자기 많이 아끼잖아. 그리고 나 관봉권 좀 남은 거 있는데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바꿔. 아우, 현금 감사합니다. 카드 쓰면 안 된다. 그대로 들고 바꿔.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 거지. 느낌이 해본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이었어.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 할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선물 받아가지고 한 번 샤넬 매장 가서 100만 원 주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200만 원 주고 더 좋은 걸로 바꿨다. 이거는 세탁 용도입니까? 아니면 이걸 받고 싶은 사람이 바꿔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저는 세탁용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아보고 그런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취향대로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그럼. 들었어요. 아 취향대로 바꾸는 예, 방법이다. 내가 있는 건데 또 선물 들어왔네. 단순 그렇죠. 거두 개 있을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디올백과는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직무 관련 가능성이 높다. 통일국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참고인이 아니라 수사를 즉각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당연히 얘기가 수사가 네.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전성백 씨 자체가 이제 그 백을 자기가 받고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진술 자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전성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유경옥이라든가 김건희까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인 거고 해야지. 이게 비단 샤넬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보면은 영국 그라프사의 목걸이 6천만 원짜리도 지금 행방이 다이아몬드, 묘연합니다. 야. 그렇죠. 그리고 관봉권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대선 전에도 기사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김문수 뭐 악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악재 기사가 쏟아진다고 김문수 후보가 너무 침울해하거나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대선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김건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향신문에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고 아. 들은 것만 해도 우리 많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 한 것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김건희 측의 대응을 보면서 제일 분통 터졌던 거는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수사 일정 및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 남편이 예전에 검찰 특수부 생활을 하면서 언론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가 피의자가 되고 표적이 되니까 이런 식의 반발을 내놓는 걸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 씨 이야기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오히려 차기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초반 모든 언론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로 도배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수사를 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뭔지 알 것 같다. 아주 네. 정말 미세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언론이 김건희, 윤석열 찾아다니면서 그걸 막 맞아. 따지면서 네. 검찰 것도 받아쓰기 바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즌 2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려가 말씀 좀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1년은 캐비닛만 열다가 그렇죠. 끝났어.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죠? 네, 예. 네.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자료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가 네.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놓쳤다고 보는데 네. 국민 통합 촛불에 찬성한 모든 국민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586 독주 체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개편도 못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계획을 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못 받고 그냥 특정한 학자가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네. 그냥 선택해 버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하더라도 이 적폐청사나 이런 것들은 검찰과 수사의 영역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하는 거고 정부는 좀 포지티브한 경제 정책이라든가 맞는 국민 말이다. 통합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다. 관심을 네. 가지고 언론도 여기에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걱정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장적 재정 정책. 추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겠지. 풀겠지 네, 돈을. 네, 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더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행정은요, 그냥 돈 주는 거거든요. 돈 푸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행정은 돈을 최소화 쓰면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는. 경제를 어떻게 해나갈까를 짜는 건데 그러기에는 인수위 기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경제 토론회 네. 일요일 날 봤을 때 어떤 그런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지금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진단을 해야 되고 나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책을 이렇게 갖고 있고 나는 어떠한 원칙과 철학과 기조와 가치관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거예요. 이런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질문 내용이 과거지향적이었던 맞아. 거예요. 예. 과거 이런 얘기 옛날 이런 얘기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검증에 들더라고요. 대한. 그렇죠.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죠? 이재명 대표 주장하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변양균 실장이 썼던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근데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호환성 복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시골에 명절에 부모님께 과일하고 바리바리 사들고 가는 것보다는 현금 주면 좋아. 그렇지. 현금 주면 좋아. 그러면 그렇지. 예. 효율성이 제일 높아 현금이.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국이 지금 잡다한 중복된 복지적 그 지원금이라든가 특히 문화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하는 소모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이거 통폐합하면서 현금 호환성 복지로 나눠준다.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즉 이야기 뭐냐면 현금 복지가 제일 효율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또 해결이 안 돼. 그렇지. 그게 단기 처방으로서의 효과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들도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재명이 집권했으니까 이재명 팀들 의견 툭 던지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자 이게 아니라 진보 보수를 망라한 경제 이론가들 경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같이 통합하는 과정이 네.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DJ가 처음 출발할 때 대한민국 대단히 경제적으로 위태로웠잖아요. IMF. 네. 네. 그때 이제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 쪽 인사들 적절하게 내각에 배치해가지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도 하고 맞아요. 합의도 네. 보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차피 대통령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정말 유능하게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다 처음 해보시잖아요. 아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중임제가 아니라 음. 당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요.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자들이나 대통령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만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를 못 믿더라도 맞는 키는 없지. 예. 정부를 믿어주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갈게요. 정말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 합의하고 토론해가지고 나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제 방송을 아침에 하는데 지금 경제 살리는데 가장 1번은 통상과 외교 그렇죠. 가장 네. 앞선이거든요. 보면은 저는 김현종 특보 그분이신가요? 뭐 백악관 가서 이미 벌써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탠스가 빠르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진짜 잘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이제 사전에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은 오늘 윤석열이 영화관 간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거 같냐 삼지선다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 자기 방어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65%가 그러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김문수 후보 선거 조력이다. 우리 부정선거 세력을 규합할 목적으로 간 거다. 여기에 대해서 30%가 투표해 주셨고 가장 작은 이제 표수는 5% 득표한 2030 청년 응원하기 위해서 갔다. 청년 응원이 가장 적은. 아니야.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보기는 차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있었으면 좀 나왔겠네요. 아니 그리고 어젯밤에 사실은 하나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된다. 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공적 권한을 갖고 권력자들을 보호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준 것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이건 징계해야 될 문제지 사표를 받아줘가지고 편하게 변호사 개업해서 먹고 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받아줄 거는 분위기가 이게 네. 원래 그 임기가 6월 2일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중앙지검장 임기가 제가 네네네. 임기가 보통 이제 임기가 검사장 중요치 임기가 있는 건 않습니다. 아니고 그래요? 네. 인사를 하기 나름인 거니까. 네.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비리라든가 윤리적 문제, 법률적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원래 사표를 안 받아주거든요. 법무부들은.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이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그 수사 단계까지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서울 고검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거기서 기소 의견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앞단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행하고 지휘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해야죠. 아직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무능력 수사의 무능력함인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대통령 부인이니까 봐주려고 마음먹고 네.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건지 이건 조사나 수사해야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 그 권한을 못 쓴 걸 이제 직무유기라고 하잖아요. 안 쓰는 그렇죠. 걸. 직무유기는 또 한편으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게 그 법률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누군가가 사실은 이창수 이 법원장에 지검장에 대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형사적으로. 시민단체나 네. 이런 데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명품백 의혹 사건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결국은 김건희를 이제 청사로 불러 조사하라는 게 이원석 검찰청장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지시였는데 그걸 어기고 그렇죠. 경호처의 부속 청사로 가서 조사한 게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때만 출장 조사도 하고 휴대폰도 경호원들한테 그냥 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소하면 안 되나? 항명으로 항명 문제를 삼아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 항명하고 내 지시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나쁜 인간이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고소해. 아니면 형이 고소하세요. 너무 귀찮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구는 이제 난파선 얘기를 비유하면서 네. 탈출하는 거랑 비유를 하는데 기겁하는 일이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난파선도 탈출한 사람들이 이미 많고 네. 그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여인영 전 사령관 군사 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맞아요. 어떤 분입니까? 헌재에서도 꼿꼿하게 답변 회피했던 분인데 이번에 시원하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또 애매모호하게 또 의원이라는 단어는 못 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려면 확실히 좀 하지. 글쎄 말이야. 네. 끌어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의원들이지 뭐겠냐. 그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네. 윤석열이 경호원들 대동하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자기들은 감옥에 썰방에 있어 재판받고 수감 있는데. 처분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반감 많이 느끼겠어요. 아니, 화가 그래서 나서. 그런 거지 이진우 전 사령관도 공판의 진술을 보면은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한다거나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전화를 여러 차례 왔는데 한 차례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했다는 경로의 징표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TV를 안 봐서 현실과 이탈됐다고 생각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지금. 유튜브만 봐서 그래. 현실과 이탈됐다. 앞으로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네. 대통령 선거할 때요. TV 토론에서 드라마 유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의 해방일지라든가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 이런 걸 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토론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아니 그래도 진짜. 다행이잖아요. 중간에 잘렸어? 2년 6개월만 해가지고 다행이라니까. 아니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의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거니 오늘 또 한겨레신문 보도를 봤더니 네. 뭐 있습니다. 노상원 관련된 그 진술이 나왔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결국은 이제 수첩에다가 수거 대상 명상도 적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였는데 이미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정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대선 당선 계획을 짠 정황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노상원이 계엄의 주요한 가담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초부터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좀 보태자 그렇게 제안이 세 파트로 왔어요. 새 파트로 왔다. 소장님한테도 지금도 그분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잘 나갔던 분들이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제 보고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의 보고서를 써줬는데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와가지고 막 이런 보고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아 이미 윤통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노상원 보고서를 되게 우대하고 거기에 그 보고서대로 했는지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아니 그 왜 그러냐면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런 윤석열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속적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 자체가 내가 무속이 부족했구나. 우리 소장님의 보고서에는 그런 뭔가 그 무속의 냄새가 안 묻어났나 보네. 내가 보니까. 데이터만 저기 뭐야 쌀알이라도 한 번씩 뿌려보고 하지 그랬어요. 쌀알을 좀
동봉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예. 명리학 아니면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 여기 이 부분은 부산에 김역학원과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보고서를 쓴 겁니다. 라고 별표 달아서 쓸 걸. 각주 달아나가지고 그랬으면 난 바로 그냥 뭐 하다못해 뭐 수석했을 동방불패 저기 텐데. 뭐야 서호강호라도 좀 적어놓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화 입마 걸리고 막 이제 주화 입마 얘기하고 응?